군에서 상관과 선임병들의 성추행이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대처는 변한 게 없습니다. 이미 군 스스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한탄이 나옵니다. 과연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오현주 앵커와 구민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너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의 병영 현실하고 좀 다른 상황. 자, 구 기자, 해군을 그토록 좋아했다던 이 젊은 병사에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까? 네, 작년 11월에 입대한 정일병, 2월에 강감찬호에 배치가 됐는데 아버지께서 전신에 화상을 입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청원 휴가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배치되자마자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일이 능숙하지가 않겠죠. 예.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바로 너는 후임보다도 못하냐면서 밀치고 때리고 또 생활관에 들어오면은 전원 나가버리는 집단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잠도 경납고 같은 창고 작은 방에서 재우는 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함선이라는 공간이 폐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사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겁니까? 이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함장한테 카톡을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예. 함장은 생활관을 바꿔주고 보직도 바꿔주고 이게 나름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함정이지 않습니까? 생활관을 바꿔준 봤자 가해 병사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은 정일병을 괴롭히지 마라 라고 말을 하기 위해 정일병 빼고 다 집합, 아예 전혀 정일병을 몰랐던 병사들까지도 우리가 집합을 정일병 때문에 당하는구나, 정일병에게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구민성 기자가 이 숨진 병사의 어머니를 직접 인터뷰를 했잖아요. 참 이게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가요? 예, 일단 수사가 지지부진한 부분을 하소연하셨습니다. 네. 수사가 왜 지지부진하냐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수사관이 수사 대상자들이 지금 청해부대로 파병을 갔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제서야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홍보도 없었어요. 그냥 나갔대요. 나라 일이 먼저기 때문에. 또 가해 병사들의 실명이 없어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 정황 증거는 명확하지만 실명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가해 병사를 수사관이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선에서는 수사관이 찾아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군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군인권센터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군 중사 성폭력 사건도 저희가 취재우톡에서 다뤘었는데 축소, 은폐, 부실 수사, 군 당국의 대응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올해 좀 유독 많이 군 부조리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또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벌써 16명이 사퇴를 했는데요. 예.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이 좀 제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국방 헬프콜이라든지 이런 제보 시스템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네. 근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신고를 받고 제보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부대에 다시 알려줍니다. 이 자신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이용을 한 건데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기관은 민간이어도 되고 국방부 산하에 독립된 기구여야만 한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럼 이번 사건 한 줄 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대니까로 하겠습니다. 이 군대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어머니가 아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요. 병사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였잖아요. 이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군대니까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